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원지행 기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유원지라고 하면 이 서울의 동쪽 지역의 대표적인 강수역의 연장이었던 뚝섬 유원지와 광나루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으로 가는 이 사설 궤도 열차를 기획했던 사람은 일본인 이와자키 마사오가 되겠고요. 이 사람은 이런 유원지 개발을 통해서 큰 돈을 벌어볼 목적으로 이런 궤도 열차 사업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기존의 전차와 다른 점은 마룻바닥 밑에 휘발유 엔진이 달린 이런 협계선을 쓰는 차량을 이용했고요. 총 연량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 번에 이 전차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인원을 이렇게 운반할 수 있었던 열차가 되겠습니다. 차고지는 이 동대문이 되겠고요. 이곳에서 출발을 해서 하루에 14번 동묘, 용두, 마장, 왕십리를 거쳐서 성동, 상원, 그 다음에 뚝섬 지역을 거쳐 유원지까지 이어지거나 아니면 상원에서 광나루로 가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예상과는 다르게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큰 적자를 보게 되면서 결국 궁여지책으로 객자 뒤에 화물차를 붙여서 운영하는 식의 운영이 이루어졌고, 특히 뚝섬 일대에서 이 골재라든지 아니면 채소 등, 또 서울에서는 이런 분뇨 등이 처리되는 이런 분뇨 탱크들이 실려지면서 이 특히 왕십리를 통과하는 기동차에 이 왕십리 똥파리라는 별명이 생겨나기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유원지행 기동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동차는 기존에 있었던 이 전차 운행 루트를 연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대문까지는 전차를 이용해서 도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왕십리를 거쳐서 뚝섬이나 혹은 광나루로 가는 것은 별도의 이런 기동차 노선을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1936년에 이 당시의 경성이었던 서울행정구역이 크게 확장이 되면서 전차 선로도 복선화가 되게 되고 이 도심과 교외로의 연결 노선들이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 동대문에서 이러한 유원지로 가는 별도의 사설 궤도 열차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으로부터 기존의 왕십리까지는 전차를 이용하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뚝섬 유원지라든지 아니면 광나루까지 가는 이런 별도의 이런 노선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뚝섬 코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자, 전타를 타시오. 동대문행 전차를. 동대문에서 내리시거든 남쪽 편에 솟아있는 2층 양관으로 들어가시오. 뚝섬 가는 기동차의 정거장입니다. 30분에 한 번씩 발착이 됩니다. 뚝섬 유원지까지 10전, 25분 만에 도착합니다. 이런 광고 문구처럼 당시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상쾌하게 일일 여행 코스로서 가족과 함께 이 궤도 열차를 타고 유원지로 가자. 이런 광고들이 그 당시에 포스터로 붙어 있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안전한 수영장이 있고, 보드도 있고, 거기다가 운동장도 있다는, 그리고 크게 수풀이 이루어진 이곳으로 놀러 오라는 이런 광고를 통해서 보다시피 동대문에서 출발을 해서 뚝섬 유원지나 아니면 광나루 유원지로 가는 이런 기동차가 당시에 운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930년에 이 경성교외궤도라고 해서 왕십리에서 뚝섬까지가 처음 개업을 하게 되었고요. 1934년에는 상원에서 광장리까지 가는 지선이 개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35년도에 오게 되면 동대문구부터 유원지 간의 전철화가 개통이 되게 되면서 기존의 기동차를 대신해서 이제 전기를 이용한 이런 노선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역을 보게 되면 동대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동묘, 용두, 마장, 왕십리, 그 다음에 오늘날의 살고지 다리,
인전관교, 상후원, 후원, 서독도, 동뚝도, 유원지까지 가는 이런 노선이 1943년도에 노선이 해방이 되고 난 뒤에 56년도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만 쭉 유지가 되었고요. 60년대까지. 또 한편으로 광나루 걸어가는 노선도 운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상원에서 도교, 화양, 모진, 구의, 광장. 그래서 화양, 모진, 지금의 건국대학교 쪽을 거쳐서 구의역을 거쳐서 광장동.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천호대교와 광진교 사이까지 운행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 30년대에 오게 되면 전차와 더불어 또 버스까지 많이 운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경성전기회사의 20인승이란 소형 버스까지 함께 연계가 되면서 다양한 이런 교통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이 서울 주변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다양한 소풍 코스들이 이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코스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뚝섬 코스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 한 예가 풍남리 토성으로 가는 코스가 되겠고요. 이 코스로 가는 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기동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당시에 동대문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풍납토성이 있는 지역까지 가는 다양한 이런 루트들이 개발이 되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원지까지 가는 광나루 유원지까지 가는 루트와 또 하나는 이 광나루와 뚝섬 유원지로 가는 이런 기동차길이 있었고 이것 외에도 또 배를 이용해서 건너는 방법과 버스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 등 이런 다양한 당시의 피크닉 코스들이 개발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청계천을 건너서 뚝섬으로 가는 전차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마장동을 거치면서 고갯길을 지나고 그리고는 또 경원선이 지나가는 이 왕십리에서는 이런 지하 떡방을 거쳐서 이 기동차가 운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철이 거쳐서 지금의 성동교를 건너서 뚝섬 유원지까지 이렇게 도착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당시에도 운행을 했었던 이런 돛담배들의 모습과 더불어 이 배를 타고 강 건너 강남 지역의 봉원사까지 당시에 소풍을 갔었던 학생들의 모습도 이 사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당시 이런 뚝섬 유원지에 많았었던 보드장들의 모습들, 또 거기서 수영하던 모습들이 그리고 뒤편에는 포플라 숲이 이렇게 이루어졌었던 뚝섬 유원지의 모습이 이러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건대 쪽에 이 모진동 지역을 평야지대를 거쳐서 드디어 이 광나루로 갔었던 당시에 광나루 유원지의 모습을 백사장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당시에 모여들었었던 많은 사람들 물놀이 나왔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곳으로 갔었던 소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 밖이었던 경기도 고양군에 있었던 이 광나루 지역으로 갔었던 이 강수욕을 즐겼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61년도에 마지막 서울시의 전차 노선들이 결국 육상교통인 이런 버스나 자동차에 밀려서 결국은 마지막 전차 노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유원지로 갔었던 기동차도 그 운명을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은 유원지로 가던 기동차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